오늘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노션 시스템입니다. 클라이언트 분들과는 카톡으로 소통하는데 일정 관리는 구글 시트나 엑셀 파일이고 어떤 파일이 최종 파일인지 또 잘 모르겠고 프로젝트 피드백은 카톡에 묻혀있고 하니까 맨날 위로 카톡을 무한 스크롤하는 게 일이시죠? 실제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카톡으로만 일하니까 계속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지 까먹게 된다. 3-5개는 괜찮았는데 5개 이상부터는 정리가 안 된다. 회사가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카톡 업무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가 휘발된다는 거예요. 요청한 일을 찾으러 카톡창을 올리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노션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관리, 프로젝트 일정, 매출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이 시스템을 맡기신 디자인 회사 대표님의 회사는 이 시스템으로 200% 성장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노션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회사에 딱 맞게 세팅된 노션 시스템을 처음 쓰시는 분들도 바로 쓸 수 있게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메인 화면을 보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었냐면 사실 이것보다 통계를 보여주거나 할 일을 더 보여주거나 첫 화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노션을 잘 쓰는 대표님 기준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노션을 모르게 되면은 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노션을 못 쓰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가장 쉽게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단순하게 나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가 쓸 것이니까 가장 못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인 화면을 단순하게 구성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래에는 메뉴들이, 위에는 공지사항과 일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새 페이지를 누르면은 공지사항을 작성할 수 있어요. 페이지 열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안에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고 이렇게 new 표시를 해주시면 새롭게 공지사항이 작성되었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일정은 우리 회사의 일정을 알려줍니다. 1차 시험 마감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일정을 바로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정도만 알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지금 말끔 책상으로부터 카드 뉴스 의뢰가 3월 31일까지 적혀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메뉴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고객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상담이 들어오거나 진행 예정이 되면은 여기에서 고객을 추가해 줍니다. 새 페이지를 누르고요. 어디에서 의뢰가 들어왔는지 체크해 줍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를 보고 들어왔다면 블로그라고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작성해 준 데이터가 나중에 통계 페이지로 가면 고객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어떤 플랫폼에 콘텐츠를 더 많이 제작을 해야 되고 어떤 마케팅에 쏟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끔 책상이 있으니까 길동회사라고 해볼게요.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여기서 적어주면 됩니다. 또한 이 고객의 이메일도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브랜드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작성해주면 끝입니다. 이 옆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설명할 외주 관리랑 연결이 된 거라서 자동으로 뜨는 거라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생성 일시를 보면 지금 시간이 뜨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외주 관리입니다. 들어오시면은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카드 뉴스, 패키지, 로고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아무 곳에서나 새 페이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구매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매일은 고객이 의뢰한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구매한 일자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고객명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아까 적었던 길동회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객명이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의뢰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카드 뉴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카드 뉴스 탭에 뜨게 되는 건데 만약에 패키지로 바뀌면 이렇게 패키지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 서비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고객명을 따로 연동하시나요? 궁금점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따로 연동하는 이유는 바로 같은 고객이 다른 의뢰건을 맡길 때마다 날짜를 새롭게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동회사에서 패키지 의뢰 2번을 맡기고 카드 뉴스를 맡겼다면 이렇게 같은 고객으로부터 3가지 서비스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죠. 이럴 때 고객명이랑 이메일을 전부 적는 것은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이름만 적어도 이렇게 길동회사에서 길동회사를 누르면은 길동회사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중복으로 적는 비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길동회사에서 이제 상담서를 작성을 하거나 의뢰서를 작성했다면 완료로 눌러주고요. 상담을 했다면 완료, 그 다음에 1차 시한 제작을 진행 중이라면 진행 중이라고 뜹니다. 여기에서 1차 시한 마감일을 적어줍니다. 보통 여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날짜 속성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수정과 최종 파일 완료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수정 끝났다면 수정 진행 중과 최종 파일 전달을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 항목은 돈에 관한 항목입니다. 이 패키지 의뢰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다면 신청으로 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증 파일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액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빼야 되는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부가세 제외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10%가 빠진 금액이 나오고요. 혹은 3.3%를 제외해야 된다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3.3%가 제외한 금액이 나오고, 혹은 정해져 있지 않은 수수료가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몽이라든지 송고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 수수료가 빠지는 경우 이렇게 수수료 제외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수수료를 직접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행으로 순수익은 합계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금액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탭이 다 동일해요. 이렇게 차례대로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금 계산서입니다. 아까 적었던 외주 관리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라고 체크된 것들이 전부 여기에 뜨게 됩니다. 여기 중에서 안 보이는 속성은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속성 숨기기를 해서 안 보이게 되고요. 아까 외주 관리와 똑같은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날짜와 항목, 금액을 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발행 완료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발행 완료라고 체크되면 이 항목에선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외주 관리와 바로 연동되는 페이지라서요. 혹시 잘못 눌렀다면 이 외주 관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미신청,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발행 완료되었다면 발행 완료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이거를 따로 세금 계산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의뢰가 너무 많아지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회사 관리입니다. 회사 관리에서 공용으로 쓰는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의록입니다. 이렇게 회의록을 들어가면 피드뷰가 있고 표보기가 있는데요. 표에서 새 페이지를 눌러서 이름을 작성하고 그 다음 날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4월 정기 미팅을 누르면 안에 내용을 쓸 수가 있고 AI 노트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서 시작을 누르면은 마이크로 인식을 해서 이 내용을 전부 받아쓰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메모도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사실 회의록 정리가 제일 귀찮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회의 요약 방식을 업데이트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액션 아이템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짧은 회의록으로 바꿔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드뷰는 어디에 쓰냐? 이렇게 표를 봤을 때 표를 하나하나 눌러서 봐야 회의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 표 안에 있는 내용을 피드뷰로 바꾸면 한 번에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적었던 4월 정기 미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어요. 2월에 관한 정기 미팅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통계 페이지입니다. 통계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번에 새로 출시된 대시보드형을 적용을 해놨는데요. 이번에 진행 중인 외주, 이번 달에 진행 중인 외주, 혹은 이번 달에 고객이 어디로 유입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월간 매출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월간 매출을 보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래프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노션의 가장 좋은 점은 앞에 외주 관리랑 고객 관리를 내가 데이터를 꼼꼼하게 적어놨다면 그걸 언제든 보고 싶은 차트뷰로 볼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게 이번 달 진행 외주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신청한 사람과 미신청한 사람의 차이점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까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신청 미신청 완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잘 쌓아놓는다면 이렇게 그래프로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게 노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업무 관리 페이지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번 주 할 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기뷰로 만들어 놨고요. 오늘과 내일은 보기 편하게 표 형식으로 만들어 놨고, 이번 주 할 일은 캘린더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외주 관리나 고객 관리와 연동되지 않고 자유롭게 따로 쓸 수 있게 업무 관리만 만들어 놓은 페이지예요. 다음으로는요, 일일 업무 보고서와 크몬 광고 관리에 대해서는 요거는 제작을 부탁해주신 대표님의 개인 부탁이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CS 매뉴얼입니다. 저도 잘 사용하는 메뉴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정사항 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처법을 여기에 적어둡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직원과 대표님 사이에 큰 소통 없이도 이렇게 CS 매뉴얼을 보고 찾아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렇게 완료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피드뷰를 만들어 놨는데요. 안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불 요청 시에는 구매일을 확인하고 작업 진행률에 따라서 환불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CS 매뉴얼을 적어주면은 조금 더 고객 관리할 때 더 편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인 메모 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아까 맨 처음에 설정한 일정 페이지에 가보시면 아까 길동해설 패키지 의뢰를 적었죠. 1차 시험 마감일을 3월 31일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주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서도 뜨게 됩니다. 즉 외주 관리에서 적은 게 메인 페이지에서 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션의 또 다른 좋은 점은 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폰으로 쓰면은 노션을 작성하는 것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내용을 PC와 연동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쁜 대표님들도 출근하다가 혹은 미팅을 위해 이동을 하다가 폰으로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회사에 맞는 노션 시스템을 제작해서 쓰면은 직원들과의 협업, 소통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업종에 맞게, 내 종류에 맞게 이렇게 노션 시스템을 제작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회사 말고 개인적인 업무 관리 시스템도 필요해요 라고 하시면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회사용과 개인용을 따로 분리를 해두는데요. 왜냐면 보통 개인용에는 개인적인 취미, 개인적인 생활, 사생활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회사용과 개인용은 따로 쓰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용에는 오직 정말 회사용 업무 관리, 혹은 개인용에는 개인 업무 관리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